자, 이게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이 600명, 1000억 예산을 쓰는 600명 조직이 실질적으로 이 의전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지금 굉장히 민주화됐고, 그리고 뭐 경호 문제가 예전처럼 심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스마트 경호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처럼 IT가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술을 이용해서 훨씬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거를 대통령 직속으로 이렇게 해놓고 과잉 충성 경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판들이 있을 때 이번에 네덜란드 문제는 저는 이 문제를 들여다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통령께서 네덜란드에 국빈 방문 했는데 우리 수교한 이래로 첫 국빈 방문인데 그건 되게 좋은 일인데 네덜란드에서 국빈 방문을 며칠 남겨두고 우리 대사를 초치를 했죠. 대사를 초치한 거는 불러다가 이제 꾸짖었다 또는 항의했다 이런 건데 너무 과잉 의전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과한 의전 요구에 한국 대사 초치. 외교부는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그냥 소통의 일환이다. 서로 의견을 맞춰가는 과정이다. 자, 한마디로 외교부의 말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자, 국빈 방문을 앞두고 초치하는 거는 아주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가 저렇게 지금 뭉개려고 한 건데 저렇게 뭉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야죠. 저 외교부의 저런 태도 아주 안 좋습니다. 자, 근데 뭐냐면 지금 중앙일보가 이거를 단독 보도를 했는데 네덜란드 정부가 우리한테 요구한 게 이런 거예요. 너네 왜 이렇게 과잉이니? 엘리베이터 면적까지 요구하고 그 다음에 기밀 반도체 만드는 회사는 진짜 얼마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클린룸에 제한 인원 이상의 방문을 요구했다. 이거는 진짜 너무 매너가 없는 거죠. 반도체 회사는 우리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도 이건 다 기밀이기고 굉장한 이 들어오는 사람 몸에 묻어있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인원만 들어가는데 이걸 왜 이런 룰을 어기고.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실 외교부 대사관에서 각기 요구사항을 산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정부가 너네 지금 도대체 뭐하니? 이런 거죠. 대통령실 외교부 대사관이 요구하는 게 있으면 외교부가 다 취합해서 그 경로 일원화라는 게 있잖아요. 채널 일원화를 해서 제대로 해야지. 왜 너네 이따위로 하니? 너네 지금 뭐하니? 이런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야당 고민정 의원 외교 참사, 뭘 또 참사까지야. 뭘 책임자 문책, 이건 뭐 문제를 파악하고 해야죠. 그건 맞는 얘기인데 이건 좀 오바죠. 외교 참사다. 뭐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준석 전 대표 이 사람도 더 이상 기대가 없다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이거 보세요. 상대국에 초치돼서 의전 문제가 제기된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사상 초유다. 부끄럽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정치인들이 이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표피적이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느냐 이런 걸 보고 좀 파악을 하고 우리 이렇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들이 지금 두 분 다 젊은 분이죠. 이 겉에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피하다. 그래서 뭐 창피하다 그러고 끝내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태도는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근데 이거 보세요. 민주당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의전만 챙긴 왕의 외교다 이러면서 비난을 했는데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두 분 말고는 그닥 별로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닥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이죠. 별로 이 두 사람처럼 이렇게 그냥 창피해 이렇게 하나만한 코멘트를 하는 젊은 정치인 말고는 민주당에서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지들이 해야 되는 말을 한 거죠 여당이니까. 근데 나머지 막 와글와글 하지는 않아요. 와글와글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게 사실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아침에 보시면 이 외교 전문 기자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동아일보의 이정은 논설위원. 이분은 외교 전문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알아요. 이분이 얘기한 게
네덜란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거는 이 문제가 크다, 가볍지 않다. 소통의 일환이라고 하는 외교부는 사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군색하다. 그래서 이분이 이게 정상 외교의 꽃이라는 의전에서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뭔가 기본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근데 이 이정은 기자는 대통령 의전 비서관이 너무 교체가 잦고 지난번 기억나시죠? 그 학폭 때문에 김승희 비서관도 잘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 된 신임 의전 비서관도 이게 경험이 없대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거죠. 비전문성과 과잉 충성.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진단한 건 이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본 거는 이 문제인데 비전문성과 과잉 충성심인데 지금 제가 지금 이걸 안 보여드렸군요. 이 이정은 논설위원회 얘기, 이 잦은 의전 비서관의 교체와 공백, 그리고 비전문성과 과잉 충성.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맞는데 제가 이제 이래저래 알아보니 이런 거예요. 요거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2022년에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요 과잉 경호. 보세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과잉 의전이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저거잖아요. 엘리베이터 면적까지 얘기하는 너네 지금 뭐하니? 그리고, 아니, 이미 엘리베이터 면적이 정해져 있는데 어쩌라는 거니? 그리고 반도체 회사에 왜 사람 많이 들어오려고 하니? 이런 게 다 뭐냐면, 경호입니다, 경호. 대통령 경호에 들어가는 인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외교부가 욕을 먹냐? 외교부가 채널이니까, 담당 채널이니까 경호실에서 이런 걸 하면 경호실 쪽의 요구를 자기네가 직접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부를 통해야 되는데 이런 외교부에서 얘기하는 의전에 관한 얘기는 다 경호실에서의 요구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경호실이 왜 우리는 유난이냐 이거죠. 왜 유난이냐? 다른 나라는 왜 그러냐?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훨씬 더하다는 얘기를 지적을 한 겁니다. 네덜란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실질적인 사람들이고, 네덜란드가 원래 그걸로 유명합니다. 아주 실용적인 사람들. 네덜란드 공무원들도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들. 저 나라는 무슨 나이 이런 것도 별로 안 따져요. 그냥 유능하면 그냥 막 올라가고 젊은 사람들도 막 대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그러니까 서구에서도 가장 실용적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너무한다. 예요. 근데 이 너무한다가 뭐냐면 이 국민일보 논설위원이 쓴 게 이겁니다. 이 과잉 경호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너네 무슨 영화도 아니고 이어폰 그만 껴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티가 나니까. 이 이명박 대통령도 되게 실용적인 분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경호처장이 지시했는데도 안 먹혔대요. 이어폰 빼면 경호원 티가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밑에서 반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청와대의 진정한 주인은 경호처라는 얘기가 있다. 집권 세력은 5년마다 바뀌지만 경호원은 그대로. 올해 대통령 경호처 정원은 646명. 그래서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을 쓴다. 대통령 비서실은 얼마? 그거보다 적은 440명. 그러니까 인원도 예산도 경호처가 비서실보다도 많다.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냐? 영국은 경찰청, 런던 경찰청, 일본도 경시청, 미국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소속의 비밀경호국.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려고 했는데 이건 국제적인 추세인 거죠. 결국 실패했다. 왜 이러냐? 경호처가 왜 이렇게 세냐? 경호처는 그러니까 대통령만 바라보는 조직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센 거죠. 2020년에 야당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문 대통령 만나러 들어가다가 몸수색을 당했어요. 저도 이게 기억이 나요. 근데 청와대는 규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에 어느 선진국에서 국회 안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만나러 들어가는데 몸수색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용산 대통령 시대를 선언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광화문 시대를 선언했잖아요. 이게 다 경호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근데 이분 마지막이 재밌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유일한 이가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이것도 북한이나 테러범 소행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측근 소행이었잖아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한 거냐면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시대가 갔을 때, 그러니까 민주화 시대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제 경호실의 끝발도 이제 줄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외교부. 외교부는 너무너무 시달리니까 이 경호 문제 때문에 이제 민주화가 되고 점점 더 사회가 덜 권위주의적으로 되면 이 권위주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겠구나 했는데 지금 이 국민일보 보세요. 역대 대통령들이 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와대의 실질적인 주인이 경호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 자, 이게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이 600명, 1000억 예산을 쓰는 600명 조직이 실질적으로 이 의전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지금 굉장히 민주화됐고, 그리고 뭐 경호 문제가 예전처럼 심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스마트 경호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처럼 IT가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술을 이용해서 훨씬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거를 대통령 직속으로 이렇게 해놓고 과잉 충성 경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판들이 있을 때 이번에 네덜란드 문제는 저는 이 문제를 들여다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창피해!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정치인들이 창피해. 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왕의 의전이야. 이딴 얘기 하지 말고 이 문제의 뿌리를 보고 이게 얼마나 오래된 문제인지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민주화되고 기술이 발전하는 그 흐름 속에서 이 과잉 경호의 문제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큰 물꼬를 텄으면 좋겠어요. 이명박, 문재인, 박근혜 다 실패했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거를 잘 보고 해결을 하시면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국빈 방문 이런 거 할 때 상대방의 실용적인 국가들의 눈에 저 나라 도대체 뭐니? 이런 이상한 눈길을 받을 일이 없는 거죠.